안녕하세요. 솔라피 콘텐츠 담당 김도연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볼까요? 마케팅 정말 힘들지 않나요? 하루 종일 콘텐츠를 만들고 광고 효율을 체크하고 어떻게든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보려고 아등바등 하는데 정작 결과는 처참할 때가 많죠. 저도 지난주에 야근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진짜 마케팅이 맞나? 아니면 그냥 사람들 귀찮게 하는 소음, 공해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열심히 만든 상세 페이지의 이탈률이 치솟을 때, 공들여 쓴 카피가 아무 반응도 없을 때, 우리는 자괴감에 빠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은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 그 답답함을 뚫어줄 마케팅의 바이블 같은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마케팅의 아버지라 불리는 필립 코틀러의 코틀러 온 마케팅이라는 책이에요. 사실 이 책, 대학 때 전공 서적으로 샀다가 베개로 썼던 분들 계시죠? 저도 그랬거든요. 너무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실무 5년차가 되어 다시 펼쳐본 이 책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코틀러 박사님은 마치 제 옆에서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어깨를 토닥이며 본질을 꿰뚫는 조언을 해주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매일 숫자에 쫓겨 잊고 있었던 것, 기술과 트렌드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마케팅의 진짜 얼굴. 오늘 저와 함께 그 잃어버린 지도를 다시 찾아보시겠어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마케팅은 더 이상 구걸이 아니라 초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가장 먼저 코틀러 박사님은 우리에게 뼈 때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둘을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판매는 제품이 나온 후에 시작되지만 마케팅은 제품이 있기 전부터 시작된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우리는 보통 물건을 만들어 놓고자 이걸 어떻게 팔지? 라고 고민하잖아요. 그건 마케팅이 아니라 그냥 판매라는 거예요. 진정한 마케팅은 고객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발견하고 그걸 해결해줄 가치를 만드는 과정 전체를 의미합니다. 즉, 파는 행위를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이 마케팅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죠. 고객이 저절로 사고 싶게 만드는 것,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럼 고객이 저절로 사고 싶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그 유명한 STP 전략이 나옵니다. Segmentation, Targeting, Positioning. 경영학 수업 때 줄줄 외웠던 용어지만 실무에서는 자꾸 잊어버려요. 저도 솔라피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할 때 욕심을 부렸거든요. 20대부터 50대까지 다 좋아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코틀러 박사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하면 아무도 만족시킬 수 없다. 타겟이 명확하지 않으면 메시지는 흐릿해집니다. 마치 시끄러운 광장에서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것과 같죠. 누구에게 말할지 정하는 것은 누구에게 말하지 않을지 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포기하는 용기가 있어야 진짜 내 고객을 만날 수 있어요. 타겟을 정했다면 이제 어떻게 다가갈까요? 예전에는 4P, 즉 제품, 가격, 유통, 촉진이 중요했습니다. 공급자가 왕이었던 시대의 논리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코틀러 박사님은 이걸 사시로 바꿔야 한다고 해요. 제품은 고객 가치로, 가격은 고객 비용으로, 유통은 편의성으로, 촉진은 소통으로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내 물건 얼마나 좋아? 가 아니라 이게 너에게 어떤 가치가 있어? 라고 묻는 거예요. 단순히 싸게 파는 게 아니라 고객이 지불하는 돈, 시간, 에너지까지 고려해주는 거죠. 일방적인 광고가 아니라 대화를 시도하는 것. 그게 바로 현대 마케팅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기획 안에는 P가 맞나요? C가 맞나요? 사실을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브랜드입니다. 코틀러는 브랜드가 단순한 로고나 이름이 아니라고 말해요. 브랜드는 약속입니다. 고객이 우리 이름을 들었을 때 떠올리는 기대감,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약속이죠. 스타벅스에 가면 항상 같은 커피 맛과 분위기를 기대하잖아요. 그게 바로 브랜드의 힘입니다. 저도 남자친구랑 데이트할 때 처음 가보는 식당은 리뷰를 꼼꼼히 보지만 자주 가는 단골집은 고민 없이 들어가거든요. 마케팅의 목표는 우리 브랜드를 그런 단골집으로 만드는 거예요.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고민 없이 우리를 선택하게 만드는 힘, 그건 화려한 광고가 아니라 꾸준히 지켜온 약속에서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의 끝에는 관계 마케팅이 있습니다. 과거의 마케팅이 사냥이었다면 지금의 마케팅은 농사입니다. 한번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오랫동안 관계를 맺는 거죠.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비용은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비용보다 5배나 더 든다고 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잡은 물고기에는 먹이를 안 주고 자꾸 새로운 어장만 찾아다닙니다. 코틀러 박사님은 고객생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한 고객이 평생 우리에게 가져다 줄 이익을 생각하라는 거죠. 지금 당장 100원 손해보더라도 그 고객을 감동시켜 평생 친구로 만든다면 그건 엄청난 이익입니다. 여러분의 마케팅 캘린더에는 신규 유입 이벤트만 있나요? 아니면 기존 고객을 위한 감사 이벤트도 있나요? 책을 덮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마케팅은 결국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돕는 일이구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구나 하고요. 오늘부터 저는 어떻게 팔까? 대신 어떻게 도울까를 고민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사무실로 돌아가서 혹은 창업을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고객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고객의 지갑만 사랑하고 있는가? 이 작은 질문의 차이가 여러분의 브랜드를 위대하게 만들 겁니다. 마케팅의 본질을 잊지 않는다면 성과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가치 있는 마케팅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코틀러 박사님은 서비스도 상품이다라고 강조하셨는데요. 우리가 물건을 팔 때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고객이 경험하는 상담, 배송, AS, 심지어 웹사이트의 로딩 속도까지 모두가 상품의 일부라는 사실. 솔라피에서도 이 점을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콘텐츠만 잘 만들면 뭐하나요? 고객문의 답변이 늦으면 말짱 도루묵인걸요? 그래서 저희 팀은 콘텐츠 제작뿐만 아니라 고객 피드백 루프를 개선하는 것도 마케팅의 영역으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의 상품은 어디까지인가요? 박스 안에 든 물건이 전부라고 생각하진 않으시죠? 보이지 않는 서비스까지 디자인하는 디테일. 그게 바로 프로 마케터의 한 끗 차이입니다. 요리할 때 재료 하나만 좋다고 맛있는 음식이 되는 건 아니죠? 마케팅도 똑같아요. 코틀러 박사님은 마케팅 믹스의 조화를 강조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도 가격이 터무니없으면 안 팔리고 가격이 좋아도 어디서 파는지 모르면 못 사잖아요. 마케팅은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아요. 제품, 가격, 유통, 프로모션이라는 악기들이 불협화음 없이 하나의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게 만들어야 하죠. 저는 가끔 특정 채널의 광고 효율에만 집착하다가 전체 그림을 놓칠 때가 있었어요.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본 거죠. 여러분은 지금 지휘자로서 전체를 조율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한 가지 악기만 열심히 닦고 계신가요? 전체적인 균형을 보는 시야를 가질 때 비로소 전략적인 마케팅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늘 경쟁사를 의식합니다. A사가 저런 이벤트를 했네? 우리도 해야지. 하지만 코틀러 박사님은 경쟁자만 쳐다보지 말고 고객을 쳐다보라고 조언합니다. 경쟁사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쟁할 필요가 없는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이니까요. 남들이 10%더 싸게 팔 때 우리는 10%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식이죠. 닌텐도가 고성능 그래픽 전쟁 대신 온 가족이 몸으로 즐기는 게임을 만든 것처럼요. 경쟁자의 뒷공무니만 쫓다 보면 영원히 2등밖에 못합니다. 여러분만의 차별화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우리 고객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만 집중해보세요. 그곳에 블루오션이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올 때만 해도 인터넷이 지금처럼 발달하진 않았지만 코틀러 박사님은 이미 디지털 마케팅의 본질을 예견하셨어요. 디지털은 도구일 뿐 핵심은 연결이다. 우리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같은 채널에 매몰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채널은 바뀔 수 있어도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싶어하는 본능은 바뀌지 않아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 경험을 제공하는 것. 그게 진짜 디지털 마케팅이죠. 단순히 광고를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 고객의 취향을 읽고 당신을 이만큼 알고 있어요 라고 속삭이는 겁니다. 기술을 쓰되 마음은 아날로그적 감성을 잃지 않는 것. 그 따뜻한 기술이 고객의 마음을 엽니다. 마케팅은 고객에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코틀러 박사님은 내부 마케팅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직원이 행복하지 않은데 고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우리 제품을 만드는 사람,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이 바로 브랜드의 첫 번째 홍보대사입니다. 저도 회사에 불만이 쌓일 때는
콘텐츠에서도 그 부정적인 기운이 묻어나더라고요. 반대로 회사가 나를 챙겨준다는 느낌을 받을 땐 시키지 않아도 우리 회사 자랑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의 동료들은 지금 여러분의 브랜드를 사랑하고 있나요? 마케터로서 우리 팀원들에게 그리고 다른 부서 동료들에게 우리 브랜드의 비전을 파는 것. 그것부터가 마케팅의 시작입니다. 내부의 열정이 외부로 흘러넘칠 때 진정한 브랜드 파워가 생깁니다. 돈만 잘 벌면 장땡이 시대는 지났습니다. 코틀러 박사님은 사회적 마케팅 개념을 통해 기업이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요즘 소비자들, 특히 MZ세대는 착한 기업에 열광하잖아요. 환경을 생각하고 소외계층을 돕는 브랜드에 기꺼이 지갑을 엽니다. 이건 단순한 기부가 아니에요. 브랜드의 철학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마케팅 수단이죠.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는 고객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솔라피도 친환경 패키징으로 바꾼 후 고객 반응이 훨씬 좋아졌어요. 여러분의 브랜드는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선한 영향력이 곧 매출로 이어지는 마법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케팅의 아버지는 멈춰있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혁신하지 않으면 죽는다.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어요. 어제의 성공 공식이 오늘은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코닥이나 노키아가 왜 무너졌을까요? 변화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코틀러 박사님은 끊임없이 새로운 시장 기회를 탐색하고 제품을 개선하고 마케팅 방식을 혁신하라고 주문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혁신으로 가는 과정에서 치르는 수업료일 뿐입니다. 저도 매주 새로운 콘텐츠 포맷을 시도해봅니다. 10개 중 9개가 망해도 터지는 한계가 우리를 성장시키니까요. 안주하는 순간 도태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셨나요? 작더라도 새로운 변화, 그게 혁신의 씨앗입니다. 건강검진은 매년 받으면서 마케팅 건강검진은 왜 안 받으시나요? 코틀러 박사님은 주기적인 마케팅 감사를 제안합니다. 우리 회사의 마케팅 전략이 현재 시장 상황과 맞는지, 예산은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목표는 달성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이죠. 바쁘다는 핑계로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어요. 잠시 멈춰서 지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솔라피 팀도 분기마다 마케팅 회고 시간을 가집니다. 잘한 점은 칭찬하고 못한 점은 뼈아프게 반성하죠. 이 시간이 없었다면 저희는 여전히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스스로를 점검하는 용기. 그것이 더 멀리 달리기 위한 체력을 만들어줍니다. 데이터는 21세기의 석유라고 하죠. 하지만 정제하지 않은 석유는 쓸모가 없습니다. 코틀러 박사님은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활용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이름과 전화번호만 모으는 게 아니에요. 고객이 언제 무엇을 샀는지, 어떤 취향을 가졌는지, 생일은 언제인지 꼼꼼히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당신만을 위한 제안을 하는 거죠. 제가 즐겨 찾는 쇼핑몰은 제 생일에 딱 맞춰서 제가 장바구니에 담아뒀던 옷을 할인해주는 쿠폰을 보내주더라고요. 감동받아서 바로 결제했죠. 이게 바로 데이터 마케팅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고객 리스트는 단순히 엑셀 파일인가요? 아니면 고객의 마음을 읽는 보물지도인가요? 데이터를 통해 고객에게 말을 거세요. 가격은 단순히 원가에 마진을 붙이는 게 아닙니다. 심리적인 게임이죠. 코틀러 박사님은 가격이 곧 제품의 가치를 대변한다고 말합니다. 너무 싸면 품질이 나쁜가? 의심하고 너무 비싸면 외면하죠. 중요한 건 가성비가 아니라 가심비입니다. 고객이 이 가격을 지불했을 때 얻는 만족감이 가격보다 크다고 느끼게 해야 해요. 스타벅스 커피가 원가보다 훨씬 비싸도 팔리는 이유는 공간과 문화라는 가치를 함께 팔기 때문입니다. 가격 경쟁에 뛰어들면 결국 제 살 깎아먹기가 됩니다. 가격을 낮추는 대신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고민하세요. 왜 비싼데도 살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고부가 가치 브랜드로 가는 열쇠입니다. 어디서 파느냐가 무엇을 파느냐만큼 중요합니다. 코틀러 박사님은 유통 채널이 단순한 배달 경로가 아니라 가치를 전달하는 파이프라인이라고 말해요. 오프라인 매장이 없는 안경 브랜드 와비파커는 집으로 안경 5개를 보내주고 써보게 했죠. 유통 방식을 바꿨더니 대박이 났습니다. 고객이 가장 편안해하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매장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인스타그램 DM으로 주문받는 것도 흔하잖아요. 솔라피도 자사몰만 고집하다가 오픈마켓,
소셜 커머스 등 고객이 있는 곳으로 채널을 확장했더니 매출이 급성장했어요. 고객을 오라고 하지 말고 고객이 있는 곳으로 가세요.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구매 경험, 그게 바로 옴니채널 전략의 핵심입니다. TV 광고에서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SNS에서는 B급 유머를 남발한다면 고객은 혼란스럽습니다. 코틀러 박사님은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모든 채널에서 일관된 메시지와 톤 앤 매너를 유지해야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뚜렷해집니다. 마치 한 사람이 여러 옷을 입어도 그 사람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요. 솔라피도 처음엔 채널마다 담당자가 달라서 메시지가 중구난방이었어요. 그래서 브랜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톤을 통일했죠. 그랬더니 고객들이 이게 솔라피 스타일이지 라고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브랜드 목소리는 하나로 통일되어 있나요? 일관성이야말로 신뢰를 쌓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만약 해외 진출을 꿈꾸신다면 기억하세요. Think global, act local. 세계적으로 생각하되 행동은 현지에 맞춰야 합니다. 맥도날드가 한국에서는 불고기 버거를 팔고 인도에서는 소고기 대신 닭고기 버거를 파는 것처럼요. 코틀러 박사님은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글로벌 마케팅은 필패한다고 경고합니다. 언어 번역은 기본이고 그 나라의 관습, 색채 선호도, 유머 코드까지 파악해야 해요. 저도 예전에 해외 박람회 준비할 때 단순히 한국 포스터를 번역만 해서 갔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어요. 현지인들에게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디자인이었거든요.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녹아들 때 비로소 글로벌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기업 간 거래는 재미없다고요? 천만의 말씀. 코틀러 박사님은 B2B야말로 관계 마케팅의 정점이라고 말합니다. B2C는 감정에 호소할 때가 많지만 B2B는 논리와 신뢰가 생명입니다. 구매 결정 과정이 복잡하고 여러 사람이 관여하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확실한 데이터와 전문성이 필요하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결정권자도 결국은 사람입니다. 그들의 업무상 고민을 해결해주고 승진을 도와줄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솔라피도 기업 고객을 만날 때는 우리 제품 좋아요가 아니라 이걸 쓰면 기사의 업무 효율이 30% 오릅니다 라고 접근해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신뢰, 그게 B2B 마케팅의 핵심 무기입니다. 마케팅 부서만 마케팅을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코틀러 박사님은 전사적 마케팅을 주장합니다. 연구개발, 생산, 재무, 인사 등 모든 부서가 고객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개발자가 고객의 불편을 모르고 제품을 만들면 안 팔리고 재무팀이 마케팅 예산을 비용으로만 보면 투자가 위축됩니다. CEO부터 말단 직원까지 모두가 마케터가 되어야 합니다. 솔라피에서는 한 달에 한 번 타 부서 동료들과 고객의 소리를 함께 듣는 시간을 가져요. 개발팀장님이 고객 리뷰를 보고 이걸 몰랐네요 라고 무릎을 칠 때 비로소 진정한 협업이 시작되더라고요. 벽을 허물고 모두가 고객을 바라볼 때 조직 전체가 강력한 마케팅 머신으로 변모합니다. 코틀러 박사님이 예측하는 미래 마케팅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진정성과 경험입니다. 가짜뉴스와 과장 광고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고객은 진짜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물건을 소유하는 것보다 특별한 경험을 하길 원하죠. 이제는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추억을 팔아야 합니다. 캠핑 장비를 파는 게 아니라 별빛 아래서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을 파는 거죠. 저도 남자친구랑 캠핑 갔을 때 텐트 성능보다 거기서 먹었던 라면 맛과 분위기가 더 기억에 남거든요. 여러분의 브랜드는 고객에게 어떤 추억을 선물하고 있나요? 진심을 담은 경험. 그게 바로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코틀러 박사님은 말합니다. 마케팅은 과학이자 예술이다. 데이터 분석과 논리적인 전략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창의성과 감성도 놓쳐선 안 된다는 뜻이죠. 엑셀만 들여다보다가 감을 잃어서도 안 되고 감만 믿다가 데이터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잔해와 운해를 모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마케터가 되어야 해요. 쉽지 않죠? 저도 매일 그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기분이에요. 하지만 그 균형을 잡았을 때 터지는 시너지는 정말 짜릿합니다. 숫자로 증명하고 감성으로 설득하세요.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심장을 가진 마케터. 그게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 아닐까요? 좋은 내용을 많이 들었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겠죠?
책장 속에 꽂혀있는 책은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코틀러 박사님의 조언을 오늘 당장 하나라도 실행해보세요. 고객 한 명에게 진심 어린 감사 메일을 보내는 것, 경쟁사 분석 대신 고객 리뷰를 10개 더 읽는 것, 타 부서 동료에게 커피 한 잔 사며 대화하는 것,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좋습니다. 마케팅은 책상 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이루어지니까요. 저도 오늘 영상 업로드하고 나서 최근에 불만 리뷰를 남기신 고객님께 직접 전화를 드려보려고 해요. 떨리지만 그게 진짜 마케팅이니까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을 응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막막해도 여러분은 이미 훌륭한 마케터입니다.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고민하고 세상의 가치를 더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박수받아 마땅해요. 코틀러 박사님도 아마 여러분의 그 열정을 응원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하루 숫자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내가 만든 가치에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덕분에 누군가의 삶이 조금 더 편리해지고 조금 더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저 김도연도 같은 마케터로서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쫄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만의 마케팅을 펼쳐봐요. 파이팅!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필립 코틀러에게 마케팅은 가치 창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마케팅은 무엇인가요? 누군가에게는 생존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소통일 수도 있겠죠. 그 정의가 무엇이든 여러분만의 철학이 담겨 있다면 그게 정답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케팅의 정의를 나눠주세요.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또 다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마케팅을 설렘이라고 정의하고 싶네요. 고객을 만나러 가는 길은 언제나 설레니까요. 여러분의 멋진 정의를 기다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딱 3줄로 요약해드릴게요. 바쁘신 분들은 이것만 캡처해두세요. 첫째, 판매하려 하지 말고 가치를 만들어라. 고객이 스스로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 진짜 마케팅입니다. 둘째,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지 말고 타겟을 좁혀라. STP 전략으로 뾰족하게 다가가세요. 셋째, 4P에서 4C로 전환하라. 제품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시각을 바꾸면 안 보이던 기회가 보입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해도 여러분의 마케팅 내공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기본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틀러운 마케팅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마케팅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케팅이라는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은 분들에게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케팅은 어렵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만큼 가치 있는 일도 없잖아요. 저 김도연은 언제나 여러분의 마케팅 여정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배운 내용을 현업에 꼭 적용해보세요. 변화는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안녕.